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로 시작하려고 해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읽은 책, 들은 강의, 눈이 빠지도록 들여다봤던 그 교재들, 그 내용 중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10%? 5%? 아니면 사실상 거의 없는 건 아닐까요? 그거야 제가 원래 기억력이 좀 나빠서 라고 하시려는 분들, 잠깐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뇌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강력한 기계예요. 다만 여러분이 그 기계의 사용 설명서를 한 번도 제대로 읽은 적이 없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그 사용 설명서를 여러분 앞에 펼쳐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예고해드리죠.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충격을 받을 부분은 이렇게 하면 잘 외워진다는 방법론이 아닐 거예요. 진짜 충격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온 것들이 사실은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거의 다 틀렸다는 것.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험장에서 머리가 하얘지는 이유, 진짜 원인을 밝혀드릴게요. 아마 이 장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시험 전날 밤입니다. 여러분은 형광펜과 볼펜을 총동원해서 교재를 펼쳐놓고 있어요. 중요해 보이는 문장에는 빨간 밑줄, 핵심 단어에는 노란 형광펜. 이건 무조건 나온다 싶은 부분은 3번, 5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도 딱 한 챕터만 더를 외치며 눈꺼풀을 억지로 치켜 올리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고사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제법 가볍습니다. 나 어제 진짜 열심히 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데 시험지를 받아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분명히 어제 본 내용인데 정답이 안 나와요. 심지어 그 페이지 오른쪽 구석에 제가 무슨 낙서를 했는지, 어떤 색깔로 밑줄을 쳤는지는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정작 시험 문제의 답은 혀끝에서만 뱅뱅 돌다가 끝내 나오지 않습니다. 식은땀 멍해지는 머릿속, 그리고 시험장을 나서는 순간 집에 돌아와 책을 펼치자마자 아 이거였잖아 하고 바로 보이는 정답. 이때의 자괴감 경험해보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쏟아부은 시간이 통째로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 내 머리가 진짜 나쁜 건가 싶은 자책감. 지금 이 감정을 경험하신 분들께 제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뇌의 잘못도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이 뇌가 정보를 저장하는 메커니즘을 전혀 모른 채 뇌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공부해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진짜 메커니즘을 파헤쳐 볼게요. 인간의 뇌는 당신 생각보다 훨씬 지독한 구두쇠입니다. 뇌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뇌는 우리 몸무게의 고작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덩어리가 우리가 하루에 소비하는 전체 에너지의 무려 20% 이상을 먹어치워요. 몸에서 가장 비싼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뇌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에너지를 아끼려 합니다. 뇌 입장에서 새로운 정보를 저장한다는 건 정말 힘든 노동이에요. 뉴런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그걸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뇌는 매 순간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이 정보 정말 저장할 가치가 있어? 내 소중한 에너지를 써야 할 만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흔히 하는 읽고 또 읽기, 밑줄 긋기는 뇌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지나가는 풍경일 뿐입니다. 눈으로 글자를 훑는 행위는 뇌에 아주 약한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이렇게 반응해요. 주인이 뭔가를 읽고 있네. 그런데 위험하지도 않고 긴박하지도 않고 특별히 자극적이지도 않네. 에너지 쓸 필요 없겠어. 그냥 흘려보내자.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유창성 착각 혹은 이해의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읽는 동안 내용이 이해가 되니까 공부가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뇌에 새겨진 게 아니라 뇌 표면을 새우르르 스치고 지나간 것뿐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그린 그림처럼 파도가 한 번 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까다롭고 지독한 구두소의 뇌가 아 이건 진짜 중요한 정보구나, 모든 에너지를 써서라도 단단하게 저장해야지 라고 판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비밀, 진짜 기억은 공부하는 순간이 아니라 멈추는 순간에 새겨집니다. 2021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시간으로 촬영한 거예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동안 뇌는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반응이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변화는 연습을 멈추고 쉬는 그 짧은 10초 동안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뇌가 방금 배운 내용을 실시간으로 학습하는 속도보다 무려 20배 빠른 속도로 스스로 되감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신경과학에서 이걸 신경재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우리가 책을 읽는 동안 뇌는 그냥 정보를 관찰합니다. 일종의 초안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읽기를 멈추고 멍하니 있는 그 10초 동안 뇌는 드론을 띄워서 방금 지나온 길을 수십 번씩 왕복하면서 선명한 지도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공부는 뇌에 연필로 스케치를 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멈추는 10초는 그 스케치 위에 진한 잉크로 선을 덧대는 시간입니다. 그 잉크가 없으면 스케치는 그냥 흐릿하게 남아있다가 지워지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아주 단순합니다. 읽는 중간에 10초씩 눈을 감으세요. 한 문단을 읽었나요? 10초 멈추세요. 중요한 개념 하나를 이해했나요? 또 10초 멈추세요. 챕터 전체를 다 읽고 나서 쉬는 게 아닙니다. 읽는 도중에 수시로 끊임없이 멈춰야 해요. 멈추는 횟수가 많을수록 뇌가 그리는 지도는 수십 배 더 정교해집니다. 단, 여기서 절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10초 동안 스마트폰을 켜거나 딴 생각을 하는 순간 뇌의 작업은 그 즉시 중단됩니다.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뇌는 방금 배운 내용을 저장하는 작업을 멈추고 새 자극 처리 모드로 전환해버리거든요. 딱 10초만 뇌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그 10초가 1시간 공부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 속에 남겨줍니다. 두 번째 비밀, 뇌를 땀 흘리게 만들어야 진짜 공부가 됩니다. 자, 이제 10초 멈춤으로 뇌에 선명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그 밑그림을 영구적으로 새기는 단계가 남았어요. 이게 바로 학습 효율의 진짜 핵심인 인출 연습입니다. 워싱턴 대학교에서 아주 명확한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같은 글을 4번 반복해서 읽게 했고, 다른 그룹은 1번만 읽되 나머지 시간은 책을 덮고 기억해내려고 애쓰게 했습니다. 일주일 뒤 테스트 결과는 어땠을까요? 책을 1번만 읽고 기억을 끄집어내려 한 그룹이 4번 읽은 그룹보다 1.5배 이상 더 많은 내용을 기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읽는 건 뇌에게 정보를 떠먹여주는 행위입니다. 뇌는 편안하지만 편안할 때 뇌는 일하지 않아요. 반대로 책을 덮고 기억을 짜내려 하면 뇌는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어라? 이 정보가 어디 있지? 빨리 찾아야 해. 라며 뉴런 사이의 연결을 물리적으로 실제로 강화하기 시작해요. 이때 연결이 강화되면서 기억이 임시 저장소에서 장기 저장소로 이동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바람직한 어려움이라고 부릅니다. 공부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답답하고 불편한 순간, 사실 그게 뇌가 가장 강력하게 성장하는 순간이에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단원을 다 읽었나요? 책을 덮으세요. 가차없이요. 그리고 빈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방금 본 내용 중 기억나는 핵심 키워드를 딱 5개만 적어보세요. 문장으로 안 써도 됩니다. 단어 5개면 충분해요. 에이, 다 아는 내용인데 굳이? 라고 생각하셨다면 한번 직접 해보세요. 막상 쓰려고 하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 답답함 속에서 기억을 끄집어내려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뇌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홈을 파는 과정입니다. 틀려도 괜찮고 다 못 적어도 괜찮아요. 끄집어내려는 그 노력이 핵심이니까요. 첫 번째 반전. 공부하다 쉬면서 스마트폰 보는 건 뇌 학대입니다. 공부하다 힘드니까 잠깐 쇼츠 보고 쉬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이건 쉬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뇌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방금 힘들게 배운 거 다 지우고 이 자극적인 영상이나 저장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뇌는 멈추는 10초 동안 20배 빠른 속도로 정보를 재생하면서 기억을 고정한다고요. 그런데 그 10초 사이에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뇌는 경악합니다. 주인이 훨씬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새 정보를 보내네? 에잇, 아까 그 지루한 공부 내용은 일단 뒤로 밀고 이거부터 처리하자. 결국 뇌가 기억을 저장하기 위해 띄웠던 드론들은 스마트폰에서 쏟아지는 화려한 영상들에 부딪혀 그대로 추락해버립니다. 뇌가 정리할 시간을 주지 않는 휴식은 휴식이 아니라 정보의 과부하예요. 진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휴식 방식을 관찰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쉴 때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로요. 그냥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가볍게 산책하거나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뇌가 스스로 정리정돈을 마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지루해 보이죠? 하지만 이 지루한 멈춤이 자극적인 쇼츠 10편보다 여러분의 뇌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반전. 밤샘 공부는 지능을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시험 전날은 밤을 새워야 제맛이지.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뇌과학은 이 믿음을 완전히 산산조각 냅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낮 동안 뇌를 열심히 쓰면 뇌 안에는 일종의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 노폐물이 많이 쌓일수록 뇌 회로가 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그런데 이 청소 시스템은 오직 잠을 잘 때만 작동해요.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뇌척 수액이 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뇌를 완전히 새 것처럼 초기화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은 정보를 임시 저장소에서 영구 저장소로 옮기는 이사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낮에 배운 정보는 뇌의 해마라는 곳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 이 정보가 대뇌피질의 장기 기억 저장소로 이사를 갑니다. 밤샘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 트럭이 출발을 못해요. 임시 저장소에 쌓여있던 정보들은 이사를 못 가고 다음날 아침에 뇌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야 할 때 덮어 씌워지거나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밤새워 외운 것들이 시험장에서 사라지는 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 구조의 문제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잠은 공부의 방해물이 아니라 공부의 완성입니다. 세 번째 반전.
90분 이상 집중하면 뇌는 가동을 중단합니다. 나는 의지력이 강하니까 몇 시간이고 집중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집중이 아닙니다. 뇌가 이미 기능을 상실한 채 그냥 앉아있는 좀비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인간 뇌의 집중력 주기는 약 90분이 한계입니다. 90분이 넘어가면 뇌 안에 피로 물질이 급격히 쌓이기 시작해요. 이 시점부터는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글자만 눈으로 스캔할 뿐 실제로 뇌에 저장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성과를 가장 잘 내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보면 공통된 리듬이 있어요. 75분에서 90분을 최고 강도로 집중하고 그 다음 20분에서 30분은 완전히 뇌를 놓아버립니다. 이 패턴을 반복하는 거예요. 억지로 집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쉬는 것이 성과를 결정하는 겁니다. 뇌도 근육이에요. 쉬지 않고 계속 쓰면 근육이 파열되듯 뇌도 한계를 넘어서면 그냥 작동을 멈춰버립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시나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해왔던 것들, 형광펜 밑줄 긋기, 반복 읽기, 밤샘 공부, 쉬는 시간 스마트폰, 이것들이 모두 뇌과학적으로는 역효과를 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원리를 하나로 엮어서 내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랜을 드릴게요. 기적의 3일 뇌 최적화 플랜. 이론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길 시간이에요. 딱 3일만 저를 믿고 이대로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1일차 바람직한 어려움과 처음으로 만나는 날. 공부를 시작합니다. 대신 반드시 90분 집중, 20분 휴식의 리듬을 지키세요. 90분이 넘으면 가차없이 손을 놓습니다. 읽는 중간중간에 10초씩 눈을 감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한 단원이 끝나면 책을 덮고 빈 종이를 꺼내세요. 딱 5분만 기억나는 내용을 적어보세요. 키워드 5개, 그림 하나, 뭐든 좋습니다. 이때 머리가 쑤시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진짜로요. 그 불편함이 바로 여러분의 뇌가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오늘 적은 빈 종이는 사진으로 꼭 찍어두세요. 2일차, 뇌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날. 오늘은 어제 공부한 내용을 다시 읽지 마세요. 대신 어제 찍어둔 사진의 키워드만 보고 기억해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제 그게 뭐였지? 하고 뇌가 당황하는 그 순간, 뇌는 가장 강력하게 기억을 고착시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내용을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하세요. 10초 멈춤, 인출 연습, 90분 집중과 20분 휴식,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은 절대 안 됩니다. 뇌에게 정리정돈 시간을 주세요. 3일차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날. 마지막 날입니다. 1일차, 2일차 내용을 통합해서 복습하세요. 90분 공부 후 갖는 20분의 휴식은 오늘 배운 전체 내용을 뇌가 하나의 큰 지도로 통합하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서 오늘 배운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연결되는 느낌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마지막으로 빈 종이에 1일차부터 3일차까지의 핵심 내용을 전부 적어보세요. 그리고 1일차에 찍어둔 사진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세요. 같은 사람이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양과 깊이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아, 나는 공부 방법이 잘못됐던 거구나. 뇌를 탓했던 내가 부끄럽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구도 뇌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부모님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해 라는 말만 들어왔을 뿐이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안다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공부를 오래 한다고 뇌에 남는 게 아닙니다. 멈추는 10초, 기억을 끄집어내는 불편함, 깊은 수면, 90분의 집중과 20분의 진짜 휴식. 이 단순하고 명확한 원리가 밤새 책을 5번 읽는 것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합니다. 다음 시험장에서 혹은 중요한 발표 자리에서 예전 같으면 머릿속이 하얘졌을 그 순간에 기억이 술술 터져나오는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아, 내 뇌는 원래 이렇게 할 수 있는 녀석이었구나. 여러분의 뇌는 처음부터 천재였습니다. 단지 그 천재를 쓰는 방법을 오늘에서야 알게 됐을 뿐이에요. 3일 뒤에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변화를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이 이 영상을 보고 고민 중인 누군가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더 선명하고 똑똑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